안녕하세요. 인간의 복잡한 내면을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이런 사람을 만나본 적 있으신가요? 겉으로는 세상 누구보다 자신이 특별하고 뛰어나다고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 깊숙한 곳에서는 지독한 자기혐오와 싸우고 있는 사람 말입니다. 오늘은 이 모순적인 심리를 90년대 인기 시트콤 스타였지만 이제는 잊혀진 채 살아가는 말 캐릭터 보잭 홀스맨을 통해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보잭 홀스맨을 보며 그의 자기중심적인 모습에 혀를 내두릅니다. 실제로 그의 사무실에는 그리스 신화 속 나르키소스를 묘사한 그림이 걸려 있습니다.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과 사랑에 빠져 결국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고 죽음에 이른 미소년 나르키소스. 그림 속에는 보잭 자신을 닮은 말이 똑같은 모습으로 그려져 있죠. 이보다 더 노골적인 상징이 있을까요? 하지만 보잭은 그 그림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저 나를 그린 멋진 그림이라고 생각할 뿐이죠. 그는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자신이 평범한 사람들 위에 있으며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고 믿습니다. 나는 유명해.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건 뭐든지 다 줘. 이건 존재론적 저주인 동시에 일상생활에선 엄청난 편리함이지. 그의 이 대사는 그의 오만한 태도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토록 거만해 보이는 보잭은 동시에 그 누구보다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경멸합니다. 그의 내면은 끊임없는 부정적인 독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형편없는 쓰레기야. 나는 모든 걸 망쳐.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자기 자신을 이토록 싫어하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애에 빠진 나르시시스트일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보잭은 나르시시스트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 특성이 결코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님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먼저 나르시시즘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보잭의 유년 시절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보잭의 부모는 그를 끊임없이 무시하고 학대하며 그의 가치를 깎아내렸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는 자신이 쓸모없다고 믿으며 자존감이 낮은 사람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느끼기는커녕 깊은 열등감에 시달리게 되겠죠. 하지만 정신분석 이론에 따르면 부모의 애정 결핍과 학대가 오히려 나르시시즘적 성향을 키우는 기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부모로부터 과도한 칭찬과 특별 대우를 받는 것이 나르시시즘의 더 흔한 원인이긴 하지만 정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보잭의 어머니는 아들인 그를 실수라고 부르거나 내가 내 인생을 망쳤다는 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역시 그에게 무관심했고 어쩌다 함께 시간을 보낼 때면 비난과 폭언, 무시로 일관했습니다. 어린 보잭에게 부모와의 대화란 자신의 존재가 부정당하는 경험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 그가 하루아침에 유명 스타가 됩니다. 평생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취급받던 그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그의 말 한마디에 귀를 기울입니다. 평생의 결핍을 채울 기회처럼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 깊숙이 자리 잡은 부모의 목소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명세라는 높은 받침대 위에 자신을 올려놓음으로써 내면의 공허함과 부정적인 목소리로부터 도피하려 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가 자신을 오히려 더 특별한 존재로 만들었다고 합리화하는 방어기제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가 가장 원했던 부모의 인정은 결코 얻지 못했습니다. 그의 쇼를 보러 온 어머니는 입센의 희곡은 아니네라는 빈정거림만 남겼고 아버지는 그가 죽기 전까지 그의 성공에 대해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보잭은 외부 세계로부터 얻은 거대한 성공과 명성에도 불구하고
내면에서는 진정한 자기 가치를 찾지 못한 채 텅 빈 상태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즘과 건강한 자존감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건강한 자존감은 타인의 인정 없이도 스스로를 긍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반면 보잭의 나르시시즘은 내면의 깊은 상처와 자기 혐오를 덮기 위한 과장되고 불안정한 자기애의 발현일 뿐입니다. 그는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필사적으로 사랑받는 나, 대단한 나라는 환상을 유지하려 애쓰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잭의 특성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취약성 나르시시즘의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흔히 나르시시스트라고 하면 자신감 넘치고 거만하며 타인을 조종하는 과대성 나르시시스트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취약성 나르시시스트는 겉보기와는 다릅니다. 이들은 내면의 깊은 우울감, 불안, 그리고 수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잭은 이 두 가지 유형의 경계선 어딘가에 위치한 인물로 보입니다. 그는 자신의 업적을 비판하는 사람들에게는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는 과대성 나르시시스트의 면모를 보이지만 동시에 타인과의 관계가 단절될 때 극심한 스트레스를 느끼고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지는 취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특히 취약성 나르시시즘의 핵심 감정은 수치심과 실망감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잘못이 지적받았을 때 과대성 나르시시스트처럼 공격적으로 반발하기보다는 극심한 죄책감과 우울감에 빠져듭니다. 보잭이 자신의 끔찍한 선택들로 인해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난 뒤 나는 고칠 수 없는 나쁜 놈이야라며 자포자기하는 모습은 바로 이러한 심리를 반영합니다. 그는 스스로를 구제불능이라 믿기 때문에 긍정적인 변화를 시도하더라도 작은 어려움만 닥치면 쉽게 원래의 자기 파괴적인 행동으로 되돌아가 버립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심리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나타날까요?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에서 제시하는 자기애성 성격장애의 진단 기준 몇 가지를 보잭의 행동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첫째, 과장된 자기 중요감입니다. 보잭은 20년 전 시트콤 하나로 자신이 다른 모든 사람보다 우월하며 특별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본에 쓰인 대사를 읽었을 뿐이면서도 이건 내가 보잭 스핀을 가미한 거야 라며 자신의 공을 부풀리죠. 둘째, 무한한 성공, 권력, 아름다움, 이상적인 사랑에 대한 환상에 집착합니다. 그는 다이앤이나 완다 같은 여성들이 자신을 구원해줄 이상적인 사랑의 상대라고 믿고 관계를 급하게 밀어붙입니다. 마치 TV쇼의 주인공처럼 극적인 제스처 하나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환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셋째, 자신은 특별하고 독특해서 특별한 사람들만이 자신을 이해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자신을 유명인과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로 구분하며 유명인이라는 계급에 속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오랜 친구인 토드를 대하는 태도에서도 이런 면모가 드러납니다. 그는 토드를 자신보다 열등한 존재, 자신의 성공에 기생하는 사이드킥 정도로 여기며 무시하곤 합니다. 넷째, 과도한 찬사와 칭찬에 대한 욕구입니다. 보잭은 자신의 낮은 자존감을 채우기 위해 주변 사람들을 이용합니다. 프린세스 캐롤린과의 관계가 대표적입니다. 그는 진지한 관계를 맺을 생각도 없으면서 오직 그녀가 주는 긍정과 사랑을 받기 위해 오랫동안 그녀를 붙잡아 두었습니다. 다섯째, 공감 능력의 결여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일 수 있습니다. 취약성 나르시시스트들은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들은 타인을 돕는 이타적인 행동을 하기도 하지만 그 동기는 순수한 공감보다는 자신의 절망감을 해소하고 타인으로부터 존경받고 싶은 욕구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토드와의 관계를 보면 명확해집니다. 보잭은 토드가 자신에게 화가 났다는 사실은 인지하지만 왜 화가 났는지는 깊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토드의 입장에서 그의 실망감과 상처를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다음 시즌에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결국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합니다. 그는 타인의 신발을 신고 걸어보는 인지적 공감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타인에 대한 시기심, 그리고 타인들이 자신을 시기할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보잭은 엄청난 부와 명예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 특히 미스터 피넛버터를 극도로 질투합니다. 그는 미스터 피넛버터의 긍정적인 태도와 밝은 성격을 시기하며 왜 세상은 자신을 그처럼 쉽게 좋아해주지 않는지 괴로워합니다. 이 모든 특성들은 보잭 홀스맨이라는 캐릭터가 단순히 나쁜 놈이 아니라 깊은 상처와 복잡한 심리적 문제들을 안고 있는 인물임을 보여줍니다. 물론 이것이 그의 파괴적인 행동들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의 이야기를 통해 한 인간의 오만함 뒤에 숨겨진 깊은 슬픔과 자기 혐오를 엿볼 수 있습니다. 보잭 홀스맨의 이야기는 단지 한 편의 애니메이션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 곳곳에, 그리고 어쩌면 우리 내면에도 존재할 수 있는 상처 입은 나르시시즘의 초상이기도 합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타인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다는 오래된 진리를 우리는 보잭의 고통스러운 삶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이야기는 그가 완전히 절망 속에 남겨지지는 않음을 보여줍니다. 아주 느리고 고통스럽지만 그는 자신의 문제를 직시하고 변화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 모습은 우리에게 어떤 깊은 상처라도 결국에는 치유될 수 있다는 작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깊이 있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고 채널을 구독하여 더 많은 분들과 의미 있는 대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보잭 홀스맨이라는 캐릭터, 혹은 오늘 다룬 취약성 나르시시즘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우리의 이해를 더욱 풍부하게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인간의 복잡한 내면을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이런 사람을 만나본 적 있으신가요? 겉으로는 세상 누구보다 자신이 특별하고 뛰어나다고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 깊숙한 곳에서는 지독한 자기 혐오와 싸우고 있는 사람 말입니다. 오늘은 이 모순적인 심리를 90년대 인기 시트콤 스타였지만 이제는 잊혀진 채 살아가는 말 캐릭터 보잭 홀스맨을 통해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보잭 홀스맨을 보며 그의 자기중심적인 모습에 혀를 내두릅니다. 실제로 그의 사무실에는 그리스 신화 속 나르키소스를 묘사한 그림이 걸려 있습니다.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과 사랑에 빠져 결국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고 죽음에 이른 미소년 나르키소스. 그림 속에는 보잭 자신을 닮은 말이 똑같은 모습으로 그려져 있죠. 이보다 더 노골적인 상징이 있을까요? 하지만 보잭은 그 그림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저 나를 그린 멋진 그림이라고 생각할 뿐이죠. 그는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자신이 평범한 사람들 위에 있으며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고 믿습니다. 나는 유명해.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건 뭐든지 다 줘. 이건 존재론적 저주인 동시에 일상생활에선 엄청난 편리함이지. 그의 이 대사는 그의 오만한 태도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토록 거만해 보이는 보잭은 동시에 그 누구보다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경멸합니다. 그의 내면은 끊임없는 부정적인 독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형편없는 쓰레기야. 나는 모든 걸 망쳐.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자기 자신을 이토록 싫어하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애에 빠진 나르시시스트일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보잭은 나르시시스트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 특성이 결코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님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먼저 나르시시즘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보잭의 유년 시절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보잭의 부모는 그를 끊임없이 무시하고 학대하며 그의 가치를 깎아내렸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는 자신이 쓸모없다고 믿으며 자존감이 낮은 사람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느끼기는커녕 깊은 열등감에 시달리게 되겠죠. 하지만 정신분석 이론에 따르면 부모의 애정 결핍과 학대가 오히려 나르시시즘적 성향을 키우는 기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부모로부터 과도한 칭찬과 특별 대우를 받는 것이 나르시시즘의 더 흔한 원인이긴 하지만 정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보잭의 어머니는 아들인 그를 실수라고 부르거나 내가 내 인생을 망쳤다는 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역시 그에게 무관심했고 어쩌다 함께 시간을 보낼 때면 비난과 폭언, 무시로 일관했습니다. 어린 보잭에게 부모와의 대화란 자신의 존재가 부정당하는 경험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 그가 하루아침에 유명 스타가 됩니다. 평생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취급받던 그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그의 말 한마디에 귀를 기울입니다. 평생의 결핍을 채울 기회처럼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 깊숙이 자리 잡은 부모의 목소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명세라는 높은 받침대 위에 자신을 올려놓음으로써 내면의 공허함과 부정적인 목소리로부터 도피하려 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가 자신을 오히려 더 특별한 존재로 만들었다고 합리화하는 방어기제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가 가장 원했던 부모의 인정은 결코 얻지 못했습니다. 그의 쇼를 보러 온 어머니는 입센의 희곡은 아니네라는 빈정거림만 남겼고 아버지는 그가 죽기 전까지 그의 성공에 대해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보잭은 외부 세계로부터 얻은 거대한 성공과 명성에도 불구하고 내면에서는 진정한 자기 가치를 찾지 못한 채 텅 빈 상태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즘과 건강한 자존감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건강한 자존감은 타인의 인정 없이도 스스로를 긍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반면 보잭의 나르시시즘은 내면의 깊은 상처와 자기 혐오를 덮기 위한 과장되고 불안정한 자기애의 발현일 뿐입니다. 그는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필사적으로 사랑받는 나, 대단한 나라는 환상을 유지하려 애쓰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잭의 특성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취약성 나르시시즘의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흔히 나르시시스트라고 하면 자신감 넘치고 거만하며 타인을 조종하는 과대성 나르시시스트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취약성 나르시시스트는 겉보기와는 다릅니다. 이들은 내면의 깊은 우울감, 불안, 그리고 수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잭은 이 두 가지 유형의 경계선 어딘가에 위치한 인물로 보입니다. 그는 자신의 업적을 비판하는 사람들에게는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는 과대성 나르시시스트의 면모를 보이지만 동시에 타인과의 관계가 단절될 때 극심한 스트레스를 느끼고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지는 취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특히 취약성 나르시시즘의 핵심 감정은 수치심과 실망감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잘못이 지적받았을 때 과대성 나르시시스트처럼 공격적으로 반발하기보다는 극심한 죄책감과 우울감에 빠져듭니다. 보잭이 자신의 끔찍한 선택들로 인해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난 뒤 나는 고칠 수 없는 나쁜 놈이야라며 자포자기하는 모습은 바로 이러한 심리를 반영합니다. 그는 스스로를 구제불능이라 믿기 때문에
긍정적인 변화를 시도하더라도 작은 어려움만 닥치면 쉽게 원래의 자기 파괴적인 행동으로 되돌아가 버립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심리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나타날까요?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에서 제시하는 자기애성 성격장애의 진단 기준 몇 가지를 보잭의 행동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첫째, 과장된 자기 중요감입니다. 보잭은 20년 전 시트콤 하나로 자신이 다른 모든 사람보다 우월하며 특별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본에 쓰인 대사를 읽었을 뿐이면서도 이건 내가 보잭 스핀을 가미한 거야 라며 자신의 공을 부풀리죠. 둘째, 무한한 성공, 권력, 아름다움, 이상적인 사랑에 대한 환상에 집착합니다. 그는 다이앤이나 완다 같은 여성들이 자신을 구원해줄 이상적인 사랑의 상대라고 믿고 관계를 급하게 밀어붙입니다. 마치 TV쇼의 주인공처럼 극적인 제스처 하나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환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셋째, 자신은 특별하고 독특해서 특별한 사람들만이 자신을 이해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자신을 유명인과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로 구분하며 유명인이라는 계급에 속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오랜 친구인 토드를 대하는 태도에서도 이런 면모가 드러납니다. 그는 토드를 자신보다 열등한 존재, 자신의 성공에 기생하는 사이드킥 정도로 여기며 무시하곤 합니다. 넷째, 과도한 찬사와 칭찬에 대한 욕구입니다. 보잭은 자신의 낮은 자존감을 채우기 위해 주변 사람들을 이용합니다. 프린세스 캐롤린과의 관계가 대표적입니다. 그는 진지한 관계를 맺을 생각도 없으면서 오직 그녀가 주는 긍정과 사랑을 받기 위해 오랫동안 그녀를 붙잡아 두었습니다. 다섯째, 공감 능력의 결여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일 수 있습니다. 취약성 나르시시스트들은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들은 타인을 돕는 이타적인 행동을 하기도 하지만 그 동기는 순수한 공감보다는 자신의 절망감을 해소하고 타인으로부터 존경받고 싶은 욕구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토드와의 관계를 보면 명확해집니다. 보잭은 토드가 자신에게 화가 났다는 사실은 인지하지만 왜 화가 났는지는 깊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토드의 입장에서 그의 실망감과 상처를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다음 시즌에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결국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합니다. 그는 타인의 신발을 신고 걸어보는 인지적 공감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타인에 대한 시기심, 그리고 타인들이 자신을 시기할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보잭은 엄청난 부와 명예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 특히 미스터 피넛버터를 극도로 질투합니다. 그는 미스터 피넛버터의 긍정적인 태도와 밝은 성격을 시기하며 왜 세상은 자신을 그처럼 쉽게 좋아해주지 않는지 괴로워합니다. 이 모든 특성들은 보잭 홀스맨이라는 캐릭터가 단순히 나쁜 놈이 아니라 깊은 상처와 복잡한 심리적 문제들을 안고 있는 인물임을 보여줍니다. 물론 이것이 그의 파괴적인 행동들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의 이야기를 통해 한 인간의 오만함 뒤에 숨겨진 깊은 슬픔과 자기 혐오를 엿볼 수 있습니다. 보잭 홀스맨의 이야기는 단지 한 편의 애니메이션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 곳곳에 그리고 어쩌면 우리 내면에도 존재할 수 있는 상처 입은 나르시시즘의 초상이기도 합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타인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다는 오래된 진리를 우리는 보잭의 고통스러운 삶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이야기는 그가 완전히 절망 속에 남겨지지는 않음을 보여줍니다. 아주 느리고 고통스럽지만 그는 자신의 문제를 직시하고 변화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 모습은 우리에게
어떤 깊은 상처라도 결국에는 치유될 수 있다는 작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깊이 있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고 채널을 구독하여 더 많은 분들과 의미 있는 대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보잭 홀스맨이라는 캐릭터 혹은 오늘 다룬 취약성 나르시시즘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우리의 이해를 더욱 풍부하게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인간의 복잡한 내면을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이런 사람을 만나본 적 있으신가요? 겉으로는 세상 누구보다 자신이 특별하고 뛰어나다고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 깊숙한 곳에서는 지독한 자기 혐오와 싸우고 있는 사람 말입니다. 오늘은 이 모순적인 심리를 90년대 인기 시트콤 스타였지만 이제는 잊혀진 채 살아가는 말 캐릭터 보잭 홀스맨을 통해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보잭 홀스맨을 보며 그의 자기중심적인 모습에 혀를 내두릅니다. 실제로 그의 사무실에는 그리스 신화 속 나르키소스를 묘사한 그림이 걸려 있습니다.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과 사랑에 빠져 결국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고 죽음에 이른 미소년 나르키소스. 그림 속에는 보잭 자신을 닮은 말이 똑같은 모습으로 그려져 있죠. 이보다 더 노골적인 상징이 있을까요? 하지만 보잭은 그 그림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저 나를 그린 멋진 그림이라고 생각할 뿐이죠. 그는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자신이 평범한 사람들 위에 있으며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고 믿습니다. 나는 유명해.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건 뭐든지 다 줘. 이건 존재론적 저주인 동시에 일상생활에선 엄청난 편리함이지. 그의 이 대사는 그의 오만한 태도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토록 거만해 보이는 보잭은 동시에 그 누구보다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경멸합니다. 그의 내면은 끊임없는 부정적인 독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형편없는 쓰레기야. 나는 모든 걸 망쳐.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자기 자신을 이토록 싫어하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애에 빠진 나르시시스트일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보잭은 나르시시스트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 특성이 결코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님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먼저 나르시시즘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보잭의 유년 시절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보잭의 부모는 그를 끊임없이 무시하고 학대하며 그의 가치를 깎아내렸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는 자신이 쓸모없다고 믿으며 자존감이 낮은 사람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느끼기는커녕 깊은 열등감에 시달리게 되겠죠. 하지만 정신분석 이론에 따르면 부모의 애정 결핍과 학대가 오히려 나르시시즘적 성향을 키우는 기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부모로부터 과도한 칭찬과 특별 대우를 받는 것이 나르시시즘의 더 흔한 원인이긴 하지만 정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보잭의 어머니는 아들인 그를 실수라고 부르거나 내가 내 인생을 망쳤다는 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역시 그에게 무관심했고 어쩌다 함께 시간을 보낼 때면 비난과 폭언, 무시로 일관했습니다. 어린 보잭에게 부모와의 대화란 자신의 존재가 부정당하는 경험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 그가 하루아침에 유명 스타가 됩니다. 평생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취급받던 그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그의 말 한마디에 귀를 기울입니다. 평생의 결핍을 채울 기회처럼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 깊숙이 자리 잡은 부모의 목소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명세라는 높은 받침대 위에 자신을 올려놓음으로써
내면의 공허함과 부정적인 목소리로부터 도피하려 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가 자신을 오히려 더 특별한 존재로 만들었다고 합리화하는 방어기제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가 가장 원했던 부모의 인정은 결코 얻지 못했습니다. 그의 쇼를 보러 온 어머니는 입센의 희곡은 아니네라는 빈정거림만 남겼고, 아버지는 그가 죽기 전까지 그의 성공에 대해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보잭은 외부 세계로부터 얻은 거대한 성공과 명성에도 불구하고 내면에서는 진정한 자기 가치를 찾지 못한 채 텅 빈 상태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즘과 건강한 자존감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건강한 자존감은 타인의 인정 없이도 스스로를 긍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반면 보잭의 나르시시즘은 내면의 깊은 상처와 자기 혐오를 덮기 위한 과장되고 불안정한 자기애의 발현일 뿐입니다. 그는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필사적으로 사랑받는 나, 대단한 나라는 환상을 유지하려 애쓰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잭의 특성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취약성 나르시시즘의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흔히 나르시시스트라고 하면 자신감 넘치고 거만하며 타인을 조종하는 과대성 나르시시스트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취약성 나르시시스트는 겉보기와는 다릅니다. 이들은 내면의 깊은 우울감, 불안, 그리고 수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잭은 이 두 가지 유형의 경계선 어딘가에 위치한 인물로 보입니다. 그는 자신의 업적을 비판하는 사람들에게는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는 과대성 나르시시스트의 면모를 보이지만, 동시에 타인과의 관계가 단절될 때 극심한 스트레스를 느끼고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지는 취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특히 취약성 나르시시즘의 핵심 감정은 수치심과 실망감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잘못이 지적받았을 때 과대성 나르시시스트처럼 공격적으로 반발하기보다는 극심한 죄책감과 우울감에 빠져듭니다. 보잭이 자신의 끔찍한 선택들로 인해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난 뒤 나는 고칠 수 없는 나쁜 놈이야라며 자포자기하는 모습은 바로 이러한 심리를 반영합니다. 그는 스스로를 구제불능이라 믿기 때문에 긍정적인 변화를 시도하더라도 작은 어려움만 닥치면 쉽게 원래의 자기 파괴적인 행동으로 되돌아가 버립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심리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나타날까요?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에서 제시하는 자기애성 성격장애의 진단 기준 몇 가지를 보잭의 행동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첫째, 과장된 자기 중요감입니다. 보잭은 20년 전 시트콤 하나로 자신이 다른 모든 사람보다 우월하며 특별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본에 쓰인 대사를 읽었을 뿐이면서도 이건 내가 보잭 스핀을 가미한 거야 라며 자신의 공을 부풀리죠. 둘째, 무한한 성공, 권력, 아름다움, 이상적인 사랑에 대한 환상에 집착합니다. 그는 다이앤이나 완다 같은 여성들이 자신을 구원해줄 이상적인 사랑의 상대라고 믿고 관계를 급하게 밀어붙입니다. 마치 TV쇼의 주인공처럼 극적인 제스처 하나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환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셋째, 자신은 특별하고 독특해서 특별한 사람들만이 자신을 이해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자신을 유명인과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로 구분하며 유명인이라는 계급에 속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오랜 친구인 토드를 대하는 태도에서도 이런 면모가 드러납니다. 그는 토드를 자신보다 열등한 존재, 자신의 성공에 기생하는 사이드킥 정도로 여기며 무시하곤 합니다. 넷째, 과도한 찬사와 칭찬에 대한 욕구입니다. 보잭은 자신의 낮은 자존감을 채우기 위해 주변 사람들을 이용합니다. 프린세스 캐롤린과의 관계가 대표적입니다. 그는 진지한 관계를 맺을 생각도 없으면서
오직 그녀가 주는 긍정과 사랑을 받기 위해 오랫동안 그녀를 붙잡아 두었습니다. 다섯째, 공감 능력의 결여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일 수 있습니다. 취약성 나르시시스트들은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들은 타인을 돕는 이타적인 행동을 하기도 하지만 그 동기는 순수한 공감보다는 자신의 절망감을 해소하고 타인으로부터 존경받고 싶은 욕구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토드와의 관계를 보면 명확해집니다. 보잭은 토드가 자신에게 화가 났다는 사실은 인지하지만 왜 화가 났는지는 깊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토드의 입장에서 그의 실망감과 상처를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다음 시즌에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결국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합니다. 그는 타인의 신발을 신고 걸어보는 인지적 공감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타인에 대한 시기심, 그리고 타인들이 자신을 시기할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보잭은 엄청난 부와 명예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 특히 미스터 피넛버터를 극도로 질투합니다. 그는 미스터 피넛버터의 긍정적인 태도와 밝은 성격을 시기하며 왜 세상은 자신을 그처럼 쉽게 좋아해주지 않는지 괴로워합니다. 이 모든 특성들은 보잭 홀스맨이라는 캐릭터가 단순히 나쁜 놈이 아니라 깊은 상처와 복잡한 심리적 문제들을 안고 있는 인물임을 보여줍니다. 물론 이것이 그의 파괴적인 행동들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의 이야기를 통해 한 인간의 오만함 뒤에 숨겨진 깊은 슬픔과 자기 혐오를 엿볼 수 있습니다. 보잭 홀스맨의 이야기는 단지 한 편의 애니메이션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 곳곳에, 그리고 어쩌면 우리 내면에도 존재할 수 있는 상처 입은 나르시시즘의 초상이기도 합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타인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다는 오래된 진리를 우리는 보잭의 고통스러운 삶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이야기는 그가 완전히 절망 속에 남겨지지는 않음을 보여줍니다. 아주 느리고 고통스럽지만 그는 자신의 문제를 직시하고 변화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 모습은 우리에게 어떤 깊은 상처라도 결국에는 치유될 수 있다는 작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깊이 있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고 채널을 구독하여 더 많은 분들과 의미 있는 대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보잭 홀스맨이라는 캐릭터 혹은 오늘 다룬 취약성 나르시시즘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우리의 이해를 더욱 풍부하게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인간의 복잡한 내면을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이런 사람을 만나본 적 있으신가요? 겉으로는 세상 누구보다 자신이 특별하고 뛰어나다고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 깊숙한 곳에서는 지독한 자기 혐오와 싸우고 있는 사람 말입니다. 오늘은 이 모순적인 심리를 90년대 인기 시트콤 스타였지만 이제는 잊혀진 채 살아가는 말 캐릭터 보잭 홀스맨을 통해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보잭 홀스맨을 보며 그의 자기중심적인 모습에 혀를 내두릅니다. 실제로 그의 사무실에는 그리스 신화 속 나르키소스를 묘사한 그림이 걸려 있습니다.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과 사랑에 빠져 결국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고 죽음에 이른 미소년 나르키소스. 그림 속에는 보잭 자신을 닮은 말이 똑같은 모습으로 그려져 있죠. 이보다 더 노골적인 상징이 있을까요? 하지만 보잭은 그 그림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저 나를 그린 멋진 그림이라고 생각할 뿐이죠. 그는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자신이 평범한 사람들 위에 있으며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고 믿습니다. 나는 유명해.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건 뭐든지 다 줘.
이건 존재론적 저주인 동시에 일상생활에선 엄청난 편리함이지 그의 이 대사는 그의 오만한 태도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토록 거만해 보이는 보잭은 동시에 그 누구보다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경멸합니다. 그의 내면은 끊임없는 부정적인 독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형편없는 쓰레기야. 나는 모든 걸 망쳐.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자기 자신을 이토록 싫어하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애에 빠진 나르시시스트일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보잭은 나르시시스트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 특성이 결코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님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먼저 나르시시즘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보잭의 유년 시절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보잭의 부모는 그를 끊임없이 무시하고 학대하며 그의 가치를 깎아내렸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는 자신이 쓸모없다고 믿으며 자존감이 낮은 사람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느끼기는커녕 깊은 열등감에 시달리게 되겠죠. 하지만 정신분석 이론에 따르면 부모의 애정 결핍과 학대가 오히려 나르시시즘적 성향을 키우는 기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부모로부터 과도한 칭찬과 특별 대우를 받는 것이 나르시시즘의 더 흔한 원인이긴 하지만 정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보잭의 어머니는 아들인 그를 실수라고 부르거나 내가 내 인생을 망쳤다는 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역시 그에게 무관심했고 어쩌다 함께 시간을 보낼 때면 비난과 폭언, 무시로 일관했습니다. 어린 보잭에게 부모와의 대화란 자신의 존재가 부정당하는 경험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 그가 하루아침에 유명 스타가 됩니다. 평생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취급받던 그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그의 말 한마디에 귀를 기울입니다. 평생의 결핍을 채울 기회처럼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 깊숙이 자리 잡은 부모의 목소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명세라는 높은 받침대 위에 자신을 올려놓음으로써 내면의 공허함과 부정적인 목소리로부터 도피하려 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가 자신을 오히려 더 특별한 존재로 만들었다고 합리화하는 방어기제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가 가장 원했던 부모의 인정은 결코 얻지 못했습니다. 그의 쇼를 보러 온 어머니는 입센의 희곡은 아니네라는 빈정거림만 남겼고 아버지는 그가 죽기 전까지 그의 성공에 대해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보잭은 외부 세계로부터 얻은 거대한 성공과 명성에도 불구하고 내면에서는 진정한 자기 가치를 찾지 못한 채 텅 빈 상태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즘과 건강한 자존감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건강한 자존감은 타인의 인정 없이도 스스로를 긍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반면 보잭의 나르시시즘은 내면의 깊은 상처와 자기 혐오를 덮기 위한 과장되고 불안정한 자기애의 발현일 뿐입니다. 그는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필사적으로 사랑받는 나, 대단한 나라는 환상을 유지하려 애쓰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잭의 특성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취약성 나르시시즘의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흔히 나르시시스트라고 하면 자신감 넘치고 거만하며 타인을 조종하는 과대성 나르시시스트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취약성 나르시시스트는 겉보기와는 다릅니다. 이들은 내면의 깊은 우울감, 불안, 그리고 수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잭은 이 두 가지 유형의 경계선 어딘가에 위치한 인물로 보입니다. 그는 자신의 업적을 비판하는 사람들에게는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는 과대성 나르시시스트의 면모를 보이지만 동시에 타인과의 관계가 단절될 때 극심한 스트레스를 느끼고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지는 취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특히 취약성 나르시시즘의 핵심 감정은 수치심과 실망감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잘못이 지적받았을 때 과대성 나르시시스트처럼 공격적으로 반발하기보다는 극심한 죄책감과 우울감에 빠져듭니다. 보잭이 자신의 끔찍한 선택들로 인해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난 뒤 나는 고칠 수 없는 나쁜 놈이야라며 자포자기하는 모습은 바로 이러한 심리를 반영합니다. 그는 스스로를 구제불능이라 믿기 때문에 긍정적인 변화를 시도하더라도 작은 어려움만 닥치면 쉽게 원래의 자기 파괴적인 행동으로 되돌아가 버립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심리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나타날까요?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에서 제시하는 자기애성 성격장애의 진단 기준 몇 가지를 보잭의 행동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첫째, 과장된 자기 중요감입니다. 보잭은 20년 전 시트콤 하나로 자신이 다른 모든 사람보다 우월하며 특별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본에 쓰인 대사를 읽었을 뿐이면서도 이건 내가 보잭 스핀을 가미한 거야 라며 자신의 공을 부풀리죠. 둘째, 무한한 성공, 권력, 아름다움, 이상적인 사랑에 대한 환상에 집착합니다. 그는 다이앤이나 완다 같은 여성들이 자신을 구원해줄 이상적인 사랑의 상대라고 믿고 관계를 급하게 밀어붙입니다. 마치 TV쇼의 주인공처럼 극적인 제스처 하나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환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셋째, 자신은 특별하고 독특해서 특별한 사람들만이 자신을 이해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자신을 유명인과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로 구분하며 유명인이라는 계급에 속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오랜 친구인 토드를 대하는 태도에서도 이런 면모가 드러납니다. 그는 토드를 자신보다 열등한 존재, 자신의 성공에 기생하는 사이드킥 정도로 여기며 무시하곤 합니다. 넷째, 과도한 찬사와 칭찬에 대한 욕구입니다. 보잭은 자신의 낮은 자존감을 채우기 위해 주변 사람들을 이용합니다. 프린세스 캐롤린과의 관계가 대표적입니다. 그는 진지한 관계를 맺을 생각도 없으면서 오직 그녀가 주는 긍정과 사랑을 받기 위해 오랫동안 그녀를 붙잡아 두었습니다. 다섯째, 공감 능력의 결여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일 수 있습니다. 취약성 나르시시스트들은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들은 타인을 돕는 이타적인 행동을 하기도 하지만 그 동기는 순수한 공감보다는 자신의 절망감을 해소하고 타인으로부터 존경받고 싶은 욕구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토드와의 관계를 보면 명확해집니다. 보잭은 토드가 자신에게 화가 났다는 사실은 인지하지만 왜 화가 났는지는 깊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토드의 입장에서 그의 실망감과 상처를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다음 시즌에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결국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합니다. 그는 타인의 신발을 신고 걸어보는 인지적 공감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타인에 대한 시기심, 그리고 타인들이 자신을 시기할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보잭은 엄청난 부와 명예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 특히 미스터 피넛버터를 극도로 질투합니다. 그는 미스터 피넛버터의 긍정적인 태도와 밝은 성격을 시기하며 왜 세상은 자신을 그처럼 쉽게 좋아해주지 않는지 괴로워합니다. 이 모든 특성들은 보잭 홀스맨이라는 캐릭터가 단순히 나쁜 놈이 아니라 깊은 상처와 복잡한 심리적 문제들을 안고 있는 인물임을 보여줍니다. 물론 이것이 그의 파괴적인 행동들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의 이야기를 통해 한 인간의 오만함 뒤에 숨겨진 깊은 슬픔과 자기 혐오를 엿볼 수 있습니다. 보잭 홀스맨의 이야기는 단지 한 편의 애니메이션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 곳곳에, 그리고 어쩌면 우리 내면에도 존재할 수 있는 상처 입은 나르시시즘의 초상이기도 합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타인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다는 오래된 진리를 우리는 보잭의 고통스러운 삶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이야기는 그가 완전히 절망 속에 남겨지지는 않음을 보여줍니다. 아주 느리고 고통스럽지만 그는 자신의 문제를 직시하고 변화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 모습은 우리에게 어떤 깊은 상처라도 결국에는 치유될 수 있다는 작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깊이 있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고 채널을 구독하여 더 많은 분들과 의미 있는 대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보잭 홀스맨이라는 캐릭터 혹은 오늘 다룬 취약성 나르시시즘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우리의 이해를 더욱 풍부하게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인간의 복잡한 내면을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이런 사람을 만나본 적 있으신가요? 겉으로는 세상 누구보다 자신이 특별하고 뛰어나다고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 깊숙한 곳에서는 지독한 자기 혐오와 싸우고 있는 사람 말입니다. 오늘은 이 모순적인 심리를 90년대 인기 시트콤 스타였지만 이제는 잊혀진 채 살아가는 말 캐릭터 보잭 홀스맨을 통해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보잭 홀스맨을 보며 그의 자기중심적인 모습에 혀를 내두릅니다. 실제로 그의 사무실에는 그리스 신화 속 나르키소스를 묘사한 그림이 걸려 있습니다.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과 사랑에 빠져 결국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고 죽음에 이른 미소년 나르키소스. 그림 속에는 보잭 자신을 닮은 말이 똑같은 모습으로 그려져 있죠. 이보다 더 노골적인 상징이 있을까요? 하지만 보잭은 그 그림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저 나를 그린 멋진 그림이라고 생각할 뿐이죠. 그는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자신이 평범한 사람들 위에 있으며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고 믿습니다. 나는 유명해.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건 뭐든지 다 줘. 이건 존재론적 저주인 동시에 일상생활에선 엄청난 편리함이지. 그의 이 대사는 그의 오만한 태도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토록 거만해 보이는 보잭은 동시에 그 누구보다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경멸합니다. 그의 내면은 끊임없는 부정적인 독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형편없는 쓰레기야. 나는 모든 걸 망쳐.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자기 자신을 이토록 싫어하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애에 빠진 나르시시스트일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보잭은 나르시시스트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 특성이 결코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님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먼저 나르시시즘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보잭의 유년 시절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보잭의 부모는 그를 끊임없이 무시하고 학대하며 그의 가치를 깎아내렸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는 자신이 쓸모없다고 믿으며 자존감이 낮은 사람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느끼기는커녕 깊은 열등감에 시달리게 되겠죠. 하지만 정신분석 이론에 따르면 부모의 애정 결핍과 학대가 오히려 나르시시즘적 성향을 키우는 기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부모로부터 과도한 칭찬과 특별 대우를 받는 것이 나르시시즘의 더 흔한 원인이긴 하지만 정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보잭의 어머니는 아들인 그를 실수라고 부르거나 내가 내 인생을 망쳤다는 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역시 그에게 무관심했고 어쩌다 함께 시간을 보낼 때면 비난과 폭언, 무시로 일관했습니다.
어린 보잭에게 부모와의 대화란 자신의 존재가 부정당하는 경험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 그가 하루아침에 유명 스타가 됩니다. 평생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취급받던 그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그의 말 한마디에 귀를 기울입니다. 평생의 결핍을 채울 기회처럼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 깊숙이 자리 잡은 부모의 목소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명세라는 높은 받침대 위에 자신을 올려놓음으로써 내면의 공허함과 부정적인 목소리로부터 도피하려 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가 자신을 오히려 더 특별한 존재로 만들었다고 합리화하는 방어기제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가 가장 원했던 부모의 인정은 결코 얻지 못했습니다. 그의 쇼를 보러 온 어머니는 입센의 희곡은 아니네라는 빈정거림만 남겼고, 아버지는 그가 죽기 전까지 그의 성공에 대해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보잭은 외부 세계로부터 얻은 거대한 성공과 명성에도 불구하고 내면에서는 진정한 자기 가치를 찾지 못한 채 텅 빈 상태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즘과 건강한 자존감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건강한 자존감은 타인의 인정 없이도 스스로를 긍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반면 보잭의 나르시시즘은 내면의 깊은 상처와 자기 혐오를 덮기 위한 과장되고 불안정한 자기애의 발현일 뿐입니다. 그는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필사적으로 사랑받는 나, 대단한 나라는 환상을 유지하려 애쓰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잭의 특성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취약성 나르시시즘의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흔히 나르시시스트라고 하면 자신감 넘치고 거만하며 타인을 조종하는 과대성 나르시시스트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취약성 나르시시스트는 겉보기와는 다릅니다. 이들은 내면의 깊은 우울감, 불안, 그리고 수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잭은 이 두 가지 유형의 경계선 어딘가에 위치한 인물로 보입니다. 그는 자신의 업적을 비판하는 사람들에게는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는 과대성 나르시시스트의 면모를 보이지만, 동시에 타인과의 관계가 단절될 때 극심한 스트레스를 느끼고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지는 취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특히 취약성 나르시시즘의 핵심 감정은 수치심과 실망감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잘못이 지적받았을 때 과대성 나르시시스트처럼 공격적으로 반발하기보다는 극심한 죄책감과 우울감에 빠져듭니다. 보잭이 자신의 끔찍한 선택들로 인해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난 뒤 나는 고칠 수 없는 나쁜 놈이야라며 자포자기하는 모습은 바로 이러한 심리를 반영합니다. 그는 스스로를 구제불능이라 믿기 때문에 긍정적인 변화를 시도하더라도 작은 어려움만 닥치면 쉽게 원래의 자기 파괴적인 행동으로 되돌아가 버립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심리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나타날까요?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에서 제시하는 자기애성 성격장애의 진단 기준 몇 가지를 보잭의 행동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첫째, 과장된 자기 중요감입니다. 보잭은 20년 전 시트콤 하나로 자신이 다른 모든 사람보다 우월하며 특별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본에 쓰인 대사를 읽었을 뿐이면서도 이건 내가 보잭 스핀을 가미한 거야 라며 자신의 공을 부풀리죠. 둘째, 무한한 성공, 권력, 아름다움, 이상적인 사랑에 대한 환상에 집착합니다. 그는 다이앤이나 완다 같은 여성들이 자신을 구원해줄 이상적인 사랑의 상대라고 믿고 관계를 급하게 밀어붙입니다. 마치 TV쇼의 주인공처럼 극적인 제스처 하나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환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셋째, 자신은 특별하고 독특해서 특별한 사람들만이 자신을 이해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자신을 유명인과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로 구분하며
유명인이라는 계급에 속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오랜 친구인 토드를 대하는 태도에서도 이런 면모가 드러납니다. 그는 토드를 자신보다